예, 주말에 시장을 정리해드리는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미증시는 이번 주에 주중반까지 강했다가 주 후반에 고용지표 나오면서 좀 밀렸는데, 금융시장 전체를 좀 주간으로 보면 달러는 0.2% 빠졌고요. 국채금리는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주중까지는 큰 변화 없다가 주 후반에 좀 많이 올라가서 2년물 금리가 주간으로 2.6% 올라갔고요. 국제유가는 8% 가까이 빠졌고, S&P 500 지수보다 나스닥이 더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성장주 쪽이 가치주 쪽보다 더 많이 반응한 그런 이제 주간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나스닥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5주 연속 올랐거든요. 그 5주 연속 올라간 거는 작년도 10월 이후에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긴축에 대한 부담이 좀 완화가 되면서 성장주, 기술주 쪽에 매수세가 더 세게 들어왔다. 그러니까 종목들별로 보면 반도체주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발표 이후에 좀 주춤했고요. 테슬라가 6.8%, 저점 대비 90% 정도 올라갔고, JP모건은 강보합, 그러니까 금융주 쪽보다는 이제 성장주, 이제 테슬라 같은 어떤 빅테크 종목 쪽이 이번 주에 좀 강했다. 주 후반에 좀 반전되긴 했지만, 그러니까 주간으로 보면 이런 이제 흐름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주 후반에 고용지표 나오면서 투자자들이 좀 많이 놀랬죠. 실업률은 3.4%, 1969년 이후에 최저치거든요. 제가 1970년대 초반생이라 하여튼 제가 태어난 이후에 미국의 고용지표는 본 적이 없는 숫자가 나온 거예요. 실업률이. 그다음에 이제 비농업 일자리는 예상이 19만 명, 가장 긍정적으로 예상했던 데가 30만 명이었거든요. 근데 51만 7천 건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많이 놀랬죠. 그렇게 되면 고용지표가 이 정도로 나오게 되면서 이 긴축이 세게 되겠구나. 되게 오랜 기간 동안에 고금리를 감당해야겠구나. 이런 부담이 커졌고 그 부분들이 이제 매도로 나오면서 시장이 좀 하락하는 그런 결과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 미국의 5월 금리 확률이거든요. 5월에 금리 안 올릴 거야 라는 쪽의 확률이 더 높았다가 이게 뒤집어졌어요. 5월에 금리를 추가로 올릴 거야 확률이 6, 안 올릴 거야 확률이 4, 6대 4로 이제 올릴 추가 인상 가능성이 높아졌죠. 근데 그래도 이제 미증시가 어정쩡하게 밀린 게 또 장중에 플러스 나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 고용지표에도 불구하고 12월에는 그래도 금리를 내리겠지. 그러니까 지금 5.0에서 5.25를 5월로 보고 있잖아요. 근데 그 상태가 유지가 될 거다라고 보는 게 9.5%밖에 안 되고, 물론 이제 더 올릴 확률도 1%는 있습니다. 근데 이건 무시하고 한 번 내릴 거야 30%, 두 번 내릴 거야 36%. 여전히 이번 그 이제 고용 지표는 일시적이고 결국에는 이제 연준이 연말에는 금리를 좀 내리겠지. 이런 어떤 기대감도 작용하다 보니까 미증시가 터무니없게 하락하지는 않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고용 지표에 대해서도 해석이 좀 다른 게 나오고 있어요. 이게 제가 주 단위로 미국의 어떤 12월 해고자 건수 추이를 계속 그래프로 비교해 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12월에 이거 계속 더 추가될 것 같긴 한데 하여튼 거의 11만 명 정도. 그러니까 지난주 대비 해고자가 더 늘어나 있는 상태가 됐고 1월 숫자도 이제 발표되기 시작하고 있는데 2월 숫자도 2월도 이미 시작되면서 해고자 건이 또 발표가 계속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해고자가 계속 나오고 있다는 점에서 본다면 미국의 고용 지표가 계속 좋아지지는 않을 것 같다는 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고용의 이제 내용을 좀 살펴봤거든요. 되게 많은 데이터들이 있는데 제가 좀 주목한 건 뭐냐면 파트타임. 예, 그러니까 숫자가 너무 작게 보이실 거니까 이제 이 숫자만 좀 확대시켜 놓고 보면 11월, 12월, 1월로 갈 때 파트타임 숫자를 보는 겁니다. 이게 1000에서 시작되는 거거든요. 이게 4050명이 아니라 1000만, 10만, 100만 이렇게 이제 400만, 밑에는 2200만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세부적으로 이것저것 볼 필요 없이 어쨌든 우리가 숫자의 경로를 보면 파트타임 숫자가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규직보다 아르바이트라든가 파트타임 비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해고도 되게 금방 될 수 있는 그런 숫자잖아요. 그래서 미국의 고용지표가 이렇게 올라갔다 하더라도 이거 자체가 무조건 좋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불안정한 증가라서 이거는 일시적으로 올라간 거라 이제 이후에 또 뚝 떨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고용지표가 앞으로 계속 50만 명이 나온다. 그렇게 이제 장담하기는 어렵다라는 점에서 이제 미국의 저런 숫자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증시가 그렇게 대폭락으로 가지는 않는 그런 이유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숫자가 나오면서 또 이제 부정적인 어떤 분석은 당연히 많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알렉스 로너라는 분석가는 그간 증시 상승은 연착륙과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었는데 결과는 침체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주식시장은 하락할 거야. 이런 어떤 분석을 제기를 했고요. 웰스파고의 이제 분석가는 경기 침체 가능성은 여전히 높다. 그리고 기업들의 수익 감소가 나타날 텐데 이거를 걱정해야 될 시점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주장을 했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또 분석가는
과잉 매수가 된 상태에서 매도 국면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S&P 500 지수 4,200 위에서는 팔기 시작해야 된다. 뭐 지금 4,100 정도 됩니다만 이제 어쨌든 매도를 시작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고요. 반면에 이제 아트오거는 약간 이제 중립에서 좀 긍정적인 어떤 코멘트를 했는데 굿뉴스를 굿뉴스로 받아들이는 국면이 나올 수도 있다. 왜냐하면 금리 인상이 마무리가 되는 국면이기 때문에 지금은 저렇게 되면 경기 침체가 안 오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런 해석이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향후에 주식시장의 반응이 반드시 나쁘게 나오지는 않을 수도 있어서 이후에 이제 주식시장의 흐름을 좀 지켜볼 필요는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약간 중립적인 그런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는 조금 거봐 내 말이 맞았지 하락할 거잖아 뭐 이런 발언한 사람들이 조금 더 이제 많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요 종목들 보면 우선 이제 이날 제가 이제 겹쳐서 보이게 한 게 맨 오른쪽에 있는 게 이제 아마존입니다. 아마존이 8%나 폭락을 했잖아요. 사실 아마존 아니었으면 오늘 지수 이렇게까지 안 빠졌을 거예요. 근데 애플이 왜냐하면 플러스가 나고 테슬라가 플러스가 났거든요. 테슬라는 200달러까지 확 올라갔다가 이제 밀렸고, 다음에 이제 애플 같은 경우도 3% 이상 주가가 올라갔다가 밀리긴 했는데, 어쨌든 이게 시장이 끝난다라고 보려면 테슬라하고 애플이 꺾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반등에 상징적인 어떤 종목 하나를 꼽으라고 하면 테슬라였잖아요. 그래서 아직까지 테슬라가 꺾이진 않았다. 그래서 이제 이후에 테슬라가 200달러가 피크가 되는지, 이제 아니면 여기서 더 밀고 올라가서 200달러까지 돌파한다라는 거는 저점 대비 2배 올라간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이런 대형주가 100% 주가 상승률이 나오는 거는 시장에서는 좀 받아들이기 힘든 거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반대로 그걸 돌파한다? 그러면 엄청난 강세장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주에 애플과 테슬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요 구도를 좀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슈를 좀 정리를 해보면 고용 서프라이즈, 빅테크 실적 부진 두 개가 겹쳤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은 하락했지만 장중에 플러스 내기도 하면서 이제 좀 방어도 했잖아요. 오늘은 아직은 시장이 어정쩡하게 나온 거예요. 근데 이제 다음 주에 이 부분이 어떻게 돌아갈 거냐. 근데 이제 결국에는 시장은 숙제를 하나 안게 됐죠. 14일인가? 그때 이제 미국의 CPI가 나올 텐데, 그러니까 CPI를 다시 기다리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시장은 고용이 전부가 아니에요. 결국엔 인플레이션을 보는 거기 때문에 고용 자체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뭐 시장이 완전히 판이 바뀐다. 이건 뭐 나쁘게 나와도 마찬가지고 좋게 나와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CPI가 어떻게 나올지를 또 보게 될 거고, 거기에 전까지는 또 온갖 해석이 나오면서 시장이 좀 뭐 변동성이 나오는 그런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흐름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주목해 봐야 되는 건 시장의 메인이 다시 성장주에서 가치주로 갈 거냐. 쉽게 얘기해서 애플, 테슬라에서 JP모건, 맥도날드, 코카콜라, 캐터필러 뭐 이런 종목으로 갈 거냐. 이거를 좀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좀 우리 증시에 유리하게 판이 가려면 계속해서 이제 빅테크주들 성장주 쪽 뭐 이런 종목군들의 반응이 나오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구도가 실제로 나올지 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달러 강세. 오늘 달러 인덱스가 또 제법 올라갔거든요. 근데 외국인들이 계속 매수할 거냐. 신흥시장 쪽에 자금 유입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달러 강세에 따른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가 그래도 유입이 될 거냐, 아니면 달러 강세 때문에 이제 바뀔 거냐. 다음 주에 외국인들 투자들이 아무래도 좀 영향을 일부는 좀 받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기조 자체는 이어질지 이걸 볼 필요가 있죠. 사실 우리 증시가 제가 맨날 ADR 말씀드립니다. ADR이 너무 높긴 하잖아요. 그러니까 ADR이 높아지니까 빅테크 실적도 나쁘고 고용지표도 이제 서프라이즈하게 나오고 좀 이상해지긴 했죠. 근데 어쨌든 뭐가 됐든 아마 조금 속도 조절이 될 타이밍이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제가 내일 다시 자세히 설명을 드릴 텐데, 미국이 4개월 중에서 3개월을 5% 이상 올라갔을 때 그 다음에 어떻게 됐지? 이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86년 이후에 이번 거 포함을 제외하고도 8번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확률을 봤더니 3개월 후에 더 올라갔을 확률이 88%, 6개월, 12개월 후에 봤더니 전부 다 100%다 올라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센 매수가 들어오면 좀처럼 하락하지 않는다라는 통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요거는 제가 내일 다른 차트도 좀 있어서 다른 차트하고 섞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또 주말 잘 보내시고요. 또 이 방송 좋아요와 구독하기 좀 많이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고릴라 리서치 카페, 고릴라 리서치라고 네이버에서 분석하면 이런 카페 올 수 있으니까 많이들 방문해 주시고, 또 가입 안내 여기 있습니다. 이 가입 안내도 많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주말 잘 보내시고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